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하지만 나프탈렌은 쉽게 부서진다. 소금은 녹는 점이 높지만 얼음은 녹는 점이 낮다. 엿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설탕은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런 물리적인 성질은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종류와 힘에 의해 달라진다. 이렇게 써있는데, 일단 고체를 결정성 고체와 그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정성 고체는 이게 규칙적인 어떤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질서 정연한 배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합이 요 지금 뭐 SiO2인데 지금 SiO2인데 요거 하나에 요 3개 결합되어 있고 뭐 요거 하나에 3개 결합되어 있고 이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라고 해야겠죠. 고체니까 녹는 점이 일정해요. 물론 되게 높겠지만.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애들은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같으므로 녹는 점이 일정하다.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결정성 고체는. 그래서 석영, 다이아몬드, 드라이 아이스, 소금 이런 거 녹는 점 일정합니다. 근데 이게 성분은 사실은 똑같아요. 유리도 사실 원래 SiO2 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정성 고체 석영은 뭐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이게 입자 구조가 이렇게 쌓여서 되는 거고요. 유리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갑자기 식거나 그러면 이제 유리처럼 되는데 어떤 데는 뭐 결합을 2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뭐 3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2개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좀 달라요. 이게 비결정성 고체는.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열하면 결합이 약한 부분부터 끊어지고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가열하면 얘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뭐 그런 애들은 비결정성 고체이고 그런 애들이 엿, 고무, 플라스틱, 유리 등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적당히 가열해 가지고 성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같은 거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이나 고무나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은 비결정성 고체다. 그다음에 뭐 고체 일반적인 특징, 모양이 원래 일정하고요.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거의 없고요. 고체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크고 고체를 이루는 입자에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 원래 그 분자 운동이 3개가 있거든요.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진동 운동이 있는데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진동 운동만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요 떨리는 정도 그거만 한다. 알아두시고 결정성 고체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결정성 고체를 배우는 거야. 비결정성 고체는 뭐가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특별히 배울 게 없고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분 구성 입자가 분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근데 분자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애들이어 가지고 이 분자랑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고체가 되는 거예요. 결합력이 분자 사이의 힘. 근데 이 분자 사이의 힘이라는 거는 진짜 화학 결합은 아니거든요.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요. 낮아. 드라이 아이스라던가 얼음 이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녹는 점이 낮은 겁니다. 얼음의 녹는 점이 0도씨인데 뭐 이거 낮은 겁니다. 낮은 거. 다른 애들은 뭐 막 3000도씨 막 이런 뭐 다이아몬드 막 이런 애들 3000도씨 막 이러니까 낮은 거죠. 전기 전도성은 고체나 액체 둘 다 없다. 공유 결정은 자 이게 이제 성분이 둘 다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근데 얘는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애가 공유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은 일단 분자가 분자 사이의 힘으로 고체가 된 거고 공유 결정은
원자들이 공유결합, 공유결합 엄청 세거든요.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전기전도성은 둘 다 없고요. 다이아몬드나 석영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하기도 강하고 녹는 점 이런 것도 되게 높다. 공유결정이라고 해요. 이온 결정은 금속과 비금속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서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되죠. 이온 결합력으로 결합하는 건데 얘도 높은 편입니다. 예, 높은 편이죠. 이건 매우 높은 거고, 이건 높은 거고.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 없는데 액체가 되면은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뭐 NaCl이나 KCl. 금속 결정은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력으로 결합하는 건데 이거를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금속 결합.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녹는 점이 높고 물론 이제 상온에서 액체인 애도 있어요. 뭐 수은처럼. 근데 이제 높으니까 대부분 고체 상태로 있는 거죠. 아, 다 고체구나. 다 고체인데 아무튼 녹는 점이 높고요. 고체나 액체에서 다 전기 전도성 있다.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구리나 철 이런 것들이 얘기긴 합니다. 자, 분자 결정은 얼음도 이제 분자 결정인 거고요. 아이오딘 분자 결정,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다 분자 결정인데 얼음은 뭐 상온에서 그 승화성 물질은 아니지만 승화가 되긴 되죠. 얼음 승화가 되긴 됩니다. 근데 요런 애들 요 셋은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가 잘 되는 상온에서 승화성 물질 저거나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은 이제 무극성 분자여서 분자 간의 인력도 약해. 그래서 얘는 승화가 잘 되고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도 바로 기체로 됩니다. 액체 상태 거치지 않고. 나프탈렌도 기체가 잘 됩니다. 예. 셋 다 이제 무극성 분자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한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승화성 물질인 거죠. 이산화탄소,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런 애들 승화성 물질이다. 공유 결정은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탄소들이 이렇게 망상 구조를 가지면서 사면체 구조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고요. 만약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흑연도 공유 결정입니다. 근데 얘는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120도 각도고 여기 점을 하나씩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남는 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얘랑 이렇게 이중결합을 형성하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무튼 홀전자가 존재해서 결합이 지금 3개밖에 없지, 그쵸? 여기 보시면 원래는 탄소는 4개를 해야 되잖아. 근데 3개밖에 없어. 이게 사실 뭐 하여튼 파이 결합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근데 대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는데 아무튼 이 파이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흑연이 전기 전도성을 나타냅니다. 3개는 공유 결합에 하고 나머지 1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 자유전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는 위아래도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엄청 강하죠. 여기 봐봐요. 여기는 요거는 공유결합이긴 한데 얘랑 얘 사이는 점점점이잖아. 이거는 분자 간의 인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분자 간의 인력은 쉽게 끊을 수가 있어서 연필에 흑연 쓰면은 요게 뚝뚝뚝 끊어져 가지고 얘가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흑연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닙니까? 흑연이 여기 전기 전도성 측정하면 있어요. 연필을 이렇게 진하게 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 측정하는 걸로 전기 전도성 측정해 보면 전기가 흐릅니다.
이 판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도.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 한번 전기가 통하긴 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흑연은 사실 녹는 점이 엄청 높아요. 이게 요것들은 끊어져도 얘네들을 끊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흑연은 사실 다이아몬드보다도 녹는 점이 높습니다. 예, 다이아몬드보다도. 그래도 쟤는 한 3개. 3개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중결합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더 높아요. 원래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여기 사이사이. 지금 다 단일결합. 단일결합으로 표현만 한 거고요. 예.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흑연의 에너지가 좀 더 낮아요. 다이아몬드보다. 에너지가 좀 더 낮습니다. 고체 상태. 그게 얼마다는 안 나왔네요. 예. 흑연의 뭐 없나? 하여튼 뭐 온도가 더 높습니다. 녹는 점이. 자, 이온 결정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하가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결합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요. 예.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고 뭐 비휘발성이고 이온 결정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부분 잘 녹으면 근데 잘 안 녹는 애도 있죠. 앙금도 있어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으나 용융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생기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전기가 통할 때가 있는데 요때가 이제 녹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녹는 점에서 이제 전기전도성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원에서도 했는데 이온 결합은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이렇게 이가 플러스인 애들이 녹는 점이 훨씬 더 크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면 거리가 가까워야지, 거리가 작아야지 얘가. 그러면 요게 거리가 작아.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은 요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NA는 고정이고 플로린이 이제 2주기, 3주기, 4주기이기 때문에 BR이 없네.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겠네. 예. 아무튼 요 플로린이 더 그 이온 결합력은 더 강합니다. 가까워서. 그래서 이온은 이제 잘 부서지는데 예. 충격을 가하면 이온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들끼리 만나면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잘 부서지는 거고요. 금속 결정은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인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은 이제 부서지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크고, 그 다음에 연성 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요즘 책에서는 이제 연성을 뽑힘성이라고 쓰고요. 표짐성을 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거꾸로 전성을 표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책엔. 자, 근데 아무튼 충격을 가해도 자유전자가 이게 딱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온 결정은 딱 고정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제 이동하면서도 인력은 그대로 발생해서 부서지지 않죠. 그 다음에 광택이 있다. 광택.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전자가 에너지 흡수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구조인데요. 자, 결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결정 구조만 알면 전체 구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결정 내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장 작은 구조를 단위 세포라고 하고 또는 단위 격자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단위 세포다라고 하면, 봐봐. 얘를 단위 세포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이제 그 꼭지점에 있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애가. 여기. 꼭지점에 있는 애의 8분의 1만 요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나눴을 때, 요 4분의 1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걸 또 반으로 자르기 때문에, 요 원자의 8분의 1만 요 안쪽 단위세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단위세포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여기 말고 그림 더 잘 그린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꼭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원자는 단위세포 안에 이 4등분 한 다음에 또 반 자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게 8분의 1이지. 8분의 1 8분의 1만 차지합니다. 꼭지점은.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게 이런 거죠. 꼭지점에 있는 원자의 8분의 1만 원래 그 단위세포에 포함이 되는 거고, 모서리에 있는 경우는, 모서리에 있는 경우, 없네요. 여기는 모서리가 없네요. 모서리가 없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경우는 4분의 1만 차지합니다. 4분의 1만. 요걸 보면 되긴 하겠다. 여기에 여기 얘가 모서리에 있는 거 얘. 모서리에 있죠. 이렇게. 요거는 4분의 1만 있으면 요거 4분의 1. 요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면심이라고 해요. 면심. 면의 가운데. 여기도 면심이 여기 있네. 면심 요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채심. 그러니까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애. 채심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런 애는 하나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채심은 1, 면심은 2분의 1, 모서리 4분의 1, 꼭지점은 8분의 1. 일단 뭔 소리 하는지는 이제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배위수는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입자의 수, 그러니까 결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배위수고요. 입자의 점유 비율, 이런 거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단위세포 전체 부피에 대한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 다 어렵죠? 뭔 소리 하나?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구조가 입방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순 입방구조, 채심 입방구조, 면심 입방구조가 있는데, 단순 입방구조는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뭐 폴로늄 뭐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움 모형으로 하면은 요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해서 단위 세포만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야. 요쪽은 옆에 있는 애는 옆에 단위 세포 거야. 그래서 요 원자 하나가 꼭지점에 있잖아요. 꼭지점에 있는 거는 원래 하나의 8분의 1이야. 8분의 1. 근데 8분의 1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단위 세포 안에는 원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위 세포 속의 입자 수는 1개입니다. 1개. 이해하시죠? 그쵸? 입방 구조에서, 단순 입방 구조에서. 그 다음에 배위수는 잘 봐요. 배위수는 옆에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옆에 여기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배위수는 6. 알 것 같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고체라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그래서 입자 점유율은 52%만 요 입자가 차지하고 있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입자 점유율이 52%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뒤쪽에 심화 학습에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단순 입방 구조는 입자 점유율이 되게 작아. 그 빈 공간이 많은 구조다. 채심 입방 구조는 채심에 하나가 들어가고 요렇게 점점점으로 이제 연결된 게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딱 맞닿아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요거는 이제 안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죠. 이거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위수가 얼마냐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애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 배위수는 8 배위수 8 채심입방.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심입방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자 8분의 1인 게 8개고요 채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1 더해서 총 2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네, 2개 입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심 입방의 입자 점유 비율은 68%로 늘어나요. 좀 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예. 요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해. 요렇게 있는 애가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이 있다. 됐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면심 입방인데, 면심 입방. 면심 입방은 면의 심에 이렇게 면의 심에 있어요. 면의 심에 있습니다. 이게. 그 면심입방 이게 빈틈이 좀 적어요. 얘는 면심입방의 입자 점유율이 74%입니다. 굴이나 은이나 금 이게 좀 무겁거든요. 이런 거 무거워요. 중금속이야. 이런 애들은 이제 입자 점유율 74%가 되고, 자, 그 배위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애가 이게 모형을 좀 보면 좋은데 하여튼 맞닿아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맞닿아 있고요. 여기 밑에서 대각선으로 하나 4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여기 점점점이 없는데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지 이렇게. 근데 위에 부분에도 맞닿아 있어요.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총 12배입니다. 베이스. 12배입니다. 12배. 자, 그래서 12배이고 입자점유율 74%이고, 근데 면심입방도 74%인데 육방 밀집 구조라고 하는 애도 74%예요. 밑에 보시면 그쵸? 사실 이거는 보는 방향이 틀린 거지 같은 구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구조인데 아무튼 입자점유율 74% 똑같고, 뭐 최조밀 구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육방 밀집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입자수 세는 방법, 이거는 꼭지점에 있는 애가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 돼요. 얘는 이제 입방 구조가 아니고, 예, 그 육방 밀집 구조는 육각 기둥 형태여 가지고 요게 6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이 맞죠? 요거 하나는 6분의 1이고, 채심에 있는 애들은 1개씩입니다. 채심에 3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3이고요. 면심은 2분의 1인 게 위아래 2개가 있죠. 꼭지점은 6분의 1이에요. 여기서는 6분의 1인 게 12개가 있기 때문에 요 육방 밀집 구조 안에 6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거고, 배위수는 얘를 보면 되긴 합니다. 얘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 대각선으로 3개, 위에도 대각선 3개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배위수가 12배이죠. 입자 점유율은 74%다. 그런 애가 마그네슘, 아연, 카드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다 원자 상태에서의 그런 원자 상태에서의 결정을 본 거고요. 이온 상태에서도 결정 구조가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면시 밑방 구조고요. 염화세슘은 채시 밑방 구조인데 채시 밑방이라고도 하고 단순 밑방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여긴 단순 밑방으로 써져 있구나. 단순 밑방 구조로 할게 그냥. 그러면 자, 근데 어떨 때는 단순 밑방이고 어떨 때는 면시 밑방이 되는지는 이온의 크기 차이에 있습니다. 사실 이온이 CL이 나트륨보다 이온 상태에서는 2배 더 크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 2배 더 큰 애들 사이의 빈 공간으로 나트륨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의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면시 밑방 구조가 되고, 요건 비슷해요. 둘이 염화이온과 세슘이온이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 세슘이라는 게 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뭐 이런데 얘보다 주기가 더 하나 둘 세 주기 더 크니까 나트륨보다 커져요. 그래서 염화이온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입방 구조라고 하는 걸 가지게 돼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힘이랑 네. 빵이랑 네. 다르던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쌓는 거 보니까 다르게 썼는데. 그래? 애초에 연심에서 육각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탁구공으로 한번 싸줘야 되는데. 예. 그 세 번째 층을 쌓을 때 쌓는 게 네. 다르던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나중에 보여줄게요. 아무튼 이게 탁구공을 있잖아요. 뭐 요렇게 쌓고 그 위에 이렇게 그대로 요 층에 그대로 위에 층에 쌓으면은 그러면 이제 단순입방이고, 그러면 탁구공을 이렇게 쌓고 또 위에 6개는 해야 되나? 6개를 이렇게 여기 요 틈에 여기에 이렇게 쌓고 이렇게 그 다음 층에 또 요게 쌓으면은 그러면 채심입방이고요. 그러면 채심입방입니다. 이렇게 쌓으면 한 층, 두 층, 세 층 쌓으면. 근데 봐봐요. 아이폰처럼 요렇게 쌓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이폰의 그 저거 뭐지? 카메라처럼 요렇게 쌓고 일단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육방밀집 구조가 이렇게 쌓여지는 건데, 여기에 올려놓고 여기에 올려놓고 여기에 올려놓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사실 요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얘 거가 돼요. 요렇게 돼가지고 얘 거가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식으로 있는 애를 또 위에다가 똑같이 요 틈 있죠. 틈 위에 또 올려놔요. 이렇게. 여기도 틈이 있거든요. 왜냐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쌓으면은 육방밀집 구조가 되고, 그거를 자르면은 면심입방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에 위에 올려놓으면은 채심입방이고, 요렇게 있는 거에 여기 위에 올려놓잖아. 한 칸 옆에 있어야 되나? 하여튼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은 네. 외심에는 육방이랑 네. 외심에는 구리, 은, 금이 있고 육방에는 마그네슘, 아연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결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보는 각도가 뭐가 있나 봐. 결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까처럼 쌓은 다음에 네네. 그 세 개의 사이 가운데 이렇게 넣는 거를 네. 계속 가운데 넣으면은 네. 면심이 되고. 아, 근데 이렇게 쌓고 음, 가운데 넣은 다음에 그다음 여기에 가운데 안 넣고 이 위에 다시 빨간색이랑 똑같은 자리에 쌓으면 이런 육방이 된대.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림 그린 건 육방이었는데, 자, 이게 근데 전에서부터 약간 예전에 배울 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거야. 면심 입방에서, 방금 한 거는 이제 육방밀집 구조긴 하죠, 그쵸? 근데, 뭐, 얘도 12배가 나오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왜, 뭐가 다른지는 이제, 뭐 좀 찾아봐야겠지. 아, 잠깐만요. 예. 뭐 그렇게 써있네, 글도. 그 다음에, 얘도 12배이고, 육방밀집도 12배이거든, 사실. 베이스도 똑같아요. 입자 점유도 똑같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배워놓고 일단 더 뭐가 다른지 좀 알아볼게.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입자 점유율 계산하는 거는 여기 67쪽에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화학 올림피아드 배우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긴 해요. 예. 문제 나오면 할게요, 이거는. 예. 이거 왜 52% 나오고 왜 뭐 68% 나오고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시면 되긴 하고요. 요것도 이제 육방밀집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해도 74% 똑같이 나오거든요. 면심 입방 구조도 74% 똑같이 나오고. 요거 좀 이따 하고 문제 나오면 하고. 자, 고체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가 있다. 예, 석영, 다이아몬드, 드라이스 이런 애들은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는 여시나 고무나 플라스틱, 유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결정성 고체고, 분자 결정은 구성 입자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사이 힘은 좀 작기 때문에 녹는 점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거고요. 예, 비금속이고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공유결정이라고 해요. 예전에 원자결정이라고도 했는데 공유결정이라고 알아놓으시고, 다이아몬드, 석영 등이 있다. 예, 이온 결정은 뭐 이런 거고,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하고의 인력으로 결합이 된 거죠. 예. 단순 입방은 8개 꼭지점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은 정육면체 8개 꼭지점과 면심의 입자가 놓여있는 구조. 육방밀집 구조는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과 그 면의 중심에 입자층이 있고, 그 층의 중심 입자의 삼각형 꼭지점에 입자를 가진 세 층을 올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육방밀집 구조입니다. 자, 뭐 이거 스티로폼으로 한번 쌓은 다음에 스티로폼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잘라보면 확인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 육방밀집 구조를 쌓은 다음에 육각형 그 기둥 형태로 자를 수 있고, 똑같이 그 상태에서 면심 입방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긴 해.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 있겠지. 예. 저희 결정학을 뭐 전공한 건 아니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789 71쪽에 789 해보시고요.
초록색은 역삼각형이고 아, 파란색은 정삼각형. 아, 그 다르네. 네. 진짜 3층에서 다르네. 네. 그러면은 원래 삼각형으로 쌓는 게 뭐예요? 원래로 쌓는 게 육각형. 육방멸치 구조. 네. 예. 역삼각형으로 쌓는 게 연심. 면심입방. 그런 거구나.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위수도 같고 저것도 같을 수는 있겠네요. 예. 공간적으로 이제 입자 점유율도 같을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약간 모양이 틀어지긴 틀어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7번 비금속인데 높죠. 이거 높은 거지. 비금속인데 낮은 거지. 이거는 이제 분자 결정인 거고. 비금속인데 높죠. 이거는 이제 공유 결정인 거고. 그 다음에 금속 비금속은 이온 결정일 수밖에 없고요. 이온 결정. 가가 분자 결정 아니고요. 가와 나를 이루는 화학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합. 이거는 맞습니다. 둘 다 공유 결합이에요. 둘 다. 근데 이제 분자 결정은 분자 내에 공유 결합을 하고 분자 간의 인력으로 결정이 된 거고, 공유 결정은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거야.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건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이 맞아요. 달을 구성하는 입자는 전하를 띈다. 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죠. 이온.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없고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 있는 거 이온인 거 아시죠? 녹는 점이 800도씨면 이거 NaCl입니다. 이게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자, 금실은 얇게 뽑혔다 이러는 거예요. 얇게 뽑히는 거를 여기에서 연성, 뽑힘성, 연성.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 이거 얇게 만든 걸 박이라고 해요. 박. 이건 실처럼 뽑은 거고, 요거는 이제 얇게 펴짐성, 전성. 구리는 보통 그 전선으로 쓰이잖아. 전기 전도성 이용한 거지. 그다음 이건 채심입방의 그림이고요. 면심입방 구조 아니고 채심입방 구조고,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꼭지점은 8분의 1인데 8개가 있으니까 1이고요. 채심에 하나 있는 건 온전하게 하나가 있으니까 다 더하면 2죠. 2. 그 다음에 한 원자에 가장 인접한 원자수는 8개입니다. 친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위수가 8이다. 될 것 같죠? 그쵸? 개념 적용 문제를 숙제로 좀 내주겠습니다. 72에서 77까지 72에서 77 숙제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